네, 안녕하세요. 인세영 기자입니다.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 장동혁 대표를 끌어내기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 밖에서 그리고 내부에서도 그래서 끌어내기가 안 되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 아예 당 대표 체제를 없애버리는 움직임이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부분이 있으세요? 뭐 저도 이제 당 지도부에 있지는 않으니까 개인적으로 뭐 안다고 보긴 그렇지만 이제 다 추측해 볼 수 있고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어, 당 지도부 흔들기 뭐 이게 뭐 하루 이틀 일어난 일이 아니고 지금 임기 내내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방식으로 흔들지 않았습니까? 내려오라. 뭐 대한과 미래가 흔들었다가 친한계가 흔들었다가 뭐 오세훈 시장이 흔들었다가 뭐 이러는데 이제 이게 바톤 돌리기죠. 이제 서로 이제 돌아가면서 공격을 하는 것인데 이제 새로 나온 주장은 이게 대한민국의 당 대표 체제 이거 없애버려야 돼. 그러면서 이제 세 가지의 근거를 대는 것 같아요. 하나, 권력이 너무 집중되어 있다. 당 대표에게. 두 번째, 당 대표의 권력이 집중됨으로 인해서 싸움만 심해진다. 당 개파 갈등이 심하다. 세 번째, 미국은 원내 대표 제도인데 왜 우리나라는 당 대표 제도로 가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근데 이제 이게 잘 생각해 보면 대의민주주의를 갖고 있는 국가에서 당원들이 뽑은 당 대표를 없애면 도대체 당원들은 어떻게 자기들의 의견을 표현할 수가 있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당원들이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아예 없애버리자는 것인데 그렇게 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겠죠. 두 번째, 미국은 연방 국가입니다. 따라서 각 주가 별도의 국가처럼 존중을 받아요. 연방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연방 국가의 주들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는 원내대표 제도가 적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국은요, 중앙 정치를 갖고 있는 곳입니다. 연방 국가가 아니에요. 하나의 주예요, 그냥. 그러니까 당 대표가 단일 체제로 있는 것이 가장 적합한 것이에요. 그러면 당 대표의 권한이 비대하니 좀 일부 축소합시다 이런 논의는 해볼 수 있어요. 그럼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당 대표 체제를 없애자? 그거는 그냥 공격용이죠.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부에서는 그러면 뭐 씨알도 안 먹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선관위 문제를 적당히 덮으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이제 일각의 우려가 있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제 그냥 싸우는 척만 하고 선관위 문제를 적당히 민주당이랑 이제 소통해서 이제 덮으려고 한다는 이런 우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혹시 이제 당 내부에 그런 움직임이 포착된 게 있으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혹시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부분이 있으신지요? 정치인들이라는 게 다 교묘하고 자기들의 방식이 있어서 그거를 내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 움직이지만 정치에서 가장 확실한 거는 그 사람들의 행동 그리고 주장, 말들 이런 걸 보면 알 수 있죠. 우리 당 내부에서도 그 뭐 국정감사를 하면서 하는 발언들 그다음에 이거를 그냥 선관위의 문제로만 이야기를 하고 부정 선거의 가능성을 배제하려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뭐 일례로 이준석 같은 경우도 그렇죠. 이준석 의원 우리 당은 아니지만 거기도 마찬가지로 함께해서 이건 그냥 부실선거지 선관위 개혁하면 되는 거 아닌지 너희들이 뭘 해도 부정선거로 주장할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국정감사에 나와서도 이야기하지 않던가요? 그럼 이런 세력들이 원하는 것 왜 그럴까요? 부정선거가 없다라고 주장했던 분들은 정치적으로 만약에 부정선거가 밝혀지게 되면 자기들의 정치적 입지가 약해지겠죠. 그러니까 이해가 뭐냐면 이들은 여태까지 부정선거가 없다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부정선거가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대부분 당 내에서도 그냥 선관위의 부실로 마무리하고 싶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실제적으로는 저는 다수의 의원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윤상현 의원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어제 이제 만났고 또 오늘 오세훈 시장이 이제 판결이 좀 안 좋게 나왔는데요. 그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두 분의 움직임, 특히 윤상현 의원에 대해서. 두 분의 움직임 굉장히 우려스럽죠. 오세훈 시장은 본인이 뭐 시장직 날아갈 거에 분명하니까 제가 아는 걸 왜 본인이 모르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이재명 플랜처럼 대권 주자 1위 후보가 돼서 이 전국을 돌파해서 정치 생명을 연장하겠다라는 기획을 갖고 시장직은 날아가도 당대표 한번 해보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눈에 뻔히 보이는데
그걸 윤상현 의원이 돕는 셈인 거죠. 윤상현 의원은 오세훈에게 배팅을 시작한 것입니다. 윤상현 의원은 그렇게 보는 게 합리적인 거고요. 둘이 무슨 어떤 뭐 당을 위한 헌신이라든지 미래에 대한 고민이라든지 이런 거라기보다는 우리 당보다 이제 본인들 오세훈 시장을 옹립함으로써 생길 공천권과 여러 가지 파장들 이런 기획성 플랜이다. 한덕수 플랜 2 이렇게 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그 시야를 좀 글로벌 쪽으로 돌려서요. 그 한미 관계가 지금 현재 위기라는 우려가 상당히 이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이 대미 외교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있는데요. 그 자유화혁신당에서 또 미국에 한번 이제 뭐 부정선거 문제로 이제 갔었고, 이제 장동혁 대표님하고 이제 지도부에서도 갔었고, 그래서 그 대미 외교에 대해서 정당 차원에서 움직임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시각이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당연하죠. 지금은 한미 동맹의 위기입니다. 한미 동맹은 아까도 제가 일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한미 동맹은 어쩌면은 이대로 가면은 끝난다고 봐야 됩니다. 그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에요. 쿠팡 이슈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미국의 우려, 그들의 입장은 한미 동맹을 어떻게든 유지해 보려는 뭐라 그러죠? 최후의 노력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럼 우리 공격하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그걸 이용을 해서 이 정부 이재명 정부에 압력을 주고 자기들의 말을 듣게 하려는 노력입니다. 즉 이재명 정부가 친중 정권으로 가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칼을 들이대는 것이지 우리나라와 어떤 전면전을 하겠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렇게 이제 포장을 하려고 하죠 민주당은. 그런데 저는 그거를 미국의 공격을 이재명 정부를 친중으로 가기 위한 포섭을 막으려는 노력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틸 대사가 오셨죠. 스틸 대사는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적으로 통화가 가능하고 신뢰를 갖고 있는 분이시고 북한에서 탈출해서 강력한 안보 의식을 갖고 있는 분이시고 한미 동맹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스틸 대사님과 함께 미국과의 한미 동맹을 지키기 위해서 적극 나서야 되고 그 나서는 방법은 군함을 일단 파견을 해야 됩니다. 바로 즉시 파견하고 적어도 선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파견을 함으로써 한미 동맹에 대한 안보 공유를 명확히 한 다음에 그다음에 국민의힘은 미국과의 교류를 늘려야 합니다. 의원들이 자주 미국에 가야 되고요. 미국에 있는 의원들도 자주 한국에 모셔서 소통을 늘리고 서로 교류를 함으로써 우리가 한 팀이라는 의식을 심어준 다음에 총선까지 서로 힘을 합쳐서 나갈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한번 저는 자유와 혁신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자유와 혁신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열심히 싸우고 계시는데 국민의힘이 적이 아니고 같이 힘을 합쳐야 될 세력이기 때문에 너무 우리를 공격하시거나 혹시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힘을 합쳐야 될 때고 우리의 가 싸워야 될 세력은 좌파 민주 말살당이지 결코 우리끼리의 싸움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